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기순 국민의힘 세종을 예비 후보자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바탕 전쟁을 봐주십시오. 신발에 있는 굽이 다 달아서 열심히 뛰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언론인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 가감없이 질의응답을 손을 들어주시면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OTN 임헌선 기자입니다. 예, 저는 공통 질의를 이전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공통 질의를 먼저 드리고요. 출마를 월 지역에 많은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게 경선하든지 전략공천이든지 어쨌든 간에 1인의 후보가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할 의향이 계신가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 세종이 그저 옛날이죠. 연기군 결혼을 처음에 하셨을 때 이 연기군 고향의 남편 되시면 고향에 처음 결혼하시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느꼈던 그 이 마음 그것을 한번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가적인 측면으로 여러 가지 그 잼버리라든가 기타의 여러 가지 관계 후보님에 대한 남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견제에서는 전라북도 도지사님 또 거기에 준하는 국회의원님 또 각종 그 6개 부서의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이 거기에 같이 행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정부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실제 우리 차관님을 어느 분은 차관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평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세계적인 행사를 하다 보면 차관님이 그 마무리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도지사님, 국회의원님, 각 정부 장관님들은 공동 책임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좋은 경험을 하셨다고 보고요. 세종에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에 오셨으면 또 앞으로 또 추후에 노후를 세종 지역에서 보내실 건데 거기적인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여러 후보들이 같이 있는데 그 결과에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 마땅히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기는 선거가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혼했을 때 그 연기군 저희 양아리의 집은 옛날 낮은 그 한옥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매들이 많았는데 5남매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또 저희 아버님은 또 작은 아버님 식솔도 또 같이 이렇게 또 살고 있어서 집은 작지만 엄청 식구가 바글바글한 정말 지금같이 상상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넘쳐나는 그런 집안이었고 제가 좀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 집이니까 제가 이게 문지방에 걸쳤어요. 일어나다가 새 신부가 문지방 턱을 이렇게 문지방이 아니라 여기 위에 뭐죠? 문 위에 난간에 부딪혔더니 아버님이 그걸 보시고 키 큰 며느리가 우리 집에 살기 너무 불편하구나 해가지고 퇴직하신 다음에 그 돈을 들여서 2층 양옥집을 지으셨어요. 며느리 천장에 안 닿게 하는 큰 천장 만드시고 또 우리 가족들 모두 방 한 칸씩 차지할 수 있도록 방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집에서 10년을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주신 사람은 정말 너무 말할 수 없이 컸고 또 하나는 새 신부를 입고 우리 오늘 시어머님이 날씨가 추워서 못 오셨는데 저를 데리고 그 양아리 집집마다 다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제가 그때 색동저고를 입고 막 쫓아다녔던 생각이 나는데 요즘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알 수도 없는 공간이 있는데 가면 뭐 하나라도 주시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 그리고
제가 또 언제 출판 기념회 때도 말했지만 제가 서기관 승진했을 때 아버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마을 잔치를 벌여주셨고 그때 이장님도 그 자리에 여기 어느 저희 행사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을 주민 50명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하면서 지금 잔치를 열었던 그런 기억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연결된 공동체, 함께 김장하고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따뜻함이 있었던 곳으로 기억에 남고요. 잼버리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대회 초기에 사실은 그 지역이 그 지역을 선택한 것은 전라북도하고 한국청소년연맹이 그 지역을 선택한 겁니다. 그 지역이 폭염하고 사실 매립한 땅이기 때문에 또 위생 문제라든가 그게 또 제대로 된 어떤 그 상업용, 농업용 토지로 돼서 물 빠짐이 아주 안 좋은 토지였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잼버리 대원들이 초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무총리를 위시로 해가지고 또 각 기관, 정부, 지자체가 합심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가 되고 또 여러분들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피난을 빠른 시일 내에 8개 시도를 하는데 아마 세종시도 왔을 겁니다. 포르투갈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잘 지냈다는 게 들었는데 잘 지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케이팝을 하면서 피날레를 엄청 잘했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언론에 소개는 안 됐지만 우리 국무총리님과 장관들한테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감사 레터가 왔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한국. 정말 평생 그 절에 가서 아이들이 그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머리를 깎은 아이들도 있었고 한국 문화에 너무 많이 심취해서 가서 그 아이들이 한국에 나중에는 멸렬한 지지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건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잼버리는 조직위원장이 여가부 장관이고 다른 부처 전라북도 또 김윤동 민주당 국회의원이 같이 하고 계셨고 행안부 문체부 장관이 주인공이시고 그 사무국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침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에서 여가부 장관과 함께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청년들 지금 제가 세종시 인구를 보니까 20대 인구가 가장 적은 광역지자체입니다. 세종시가 30, 40대는 많은데 20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대를 만나봤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지금 더 만나보려고 합니다. 했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저는 세종시에서 조치원에 계신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서 살고자 하는 청년을 만났더니 10년간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네들의 창의력을 조금 인정해주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업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택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지금 결혼하고 직업을 가지신 아이들을 위한 분들의 주택을 그 청년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현재 너무 조그만 평수예요. 10평도 안 되는 고시원 같은 공간에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 주택을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원하는 적정한 규모의 청년들이 원하는 적정한 규모의 주거를 지원하고 또 창업을 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미래 융합형 일자리 산업을 끌어들여서 여기서 그들이 직장을 가지면서 일하면서 세종 시민으로 세금을 내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우리 20대 청년들 또 30대 직장인들 제가 아까 옆에 계신 우리 세종시 대표 시민들하고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광서 이병입니다. 예, 장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불가리아가 와서 만족하고 갔습니다. 참고로 잼버리네 세종에는요. 그 오기 전까지 이제 세종과의 인연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고요. 말씀 잘 들었고요. 행정수도 완성의 적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마 선언문에서도 미이전 행정기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래 근무하셨던 여성가족부가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차관님하고 같이 함께 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떤 생각,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우리 그 법에는 서울에 남아있는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교안보, 국방을 담당하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또 여성가족부 그 중에 이제 먼저 있었던 행안부는 법을 개정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마땅히
지금 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법적인 논쟁이 있어서 외교 안보 부분의 부처를 제외하고 나머지 행정기관과 또 공공기관은 이곳으로 함께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제가 국회와 또 당과 정부와 함께 협의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설 이윤규입니다.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1호라고 이제 강조를 하시고 이제 공정한 정책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인재 영입 1호이기 때문에 기자들로서는 전력공천에 대한 어떤 대락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자실에 오실 때 제가 여쭤봤는데 이 자리에서 밝히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하셨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걸 좀 분명히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마 선언문 첫 페이지 낭독을 하실 때 원고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1호 인재 영입이라고 하셨는데 한동훈 위원장 이름을 언급을 지금 조금 전에 하실 때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최근 갈등이 비춰진 모양새 때문에 그러신지 아닌지 두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신 질문부터 답변하면 하다가 그냥 제가 생략한 거고 그런 정치적인 복선은 전혀 없었고 생각도 안 해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재 영입 인사라는 건 지금 여러 가지 경력이나 전문성을 인정해서 당이 이제 영입을 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인재 영입을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께서 한 얘기가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치적인 헤라클레스가 한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의 덕목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고 또 인재 영입된 그 배경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부분은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거나 한동훈 위원장을 언급하거나 비대위를 하거나 어차피 그 내용은 포함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민일보 장석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들었는데요. 지금 을지역구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크게 그림을 3개 그리고 계신데 제가 좀 궁금하게 하는 거는 지금 을지역구의 최대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는 이제 우리 복숭아 축제를 전국적인 규모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나오는 복숭아 생산량이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축제를 6억을 들여갖고 했는데 복숭아가 모자라가지고서 보통 1시간이 넘게 기다리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나오고 앞으로 전국적인 축제로 격상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종시의 현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수도의 완성의 문제도 사실 거대 예산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조속히 잘 확보할 수 있는 문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세종시를 또 운영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세종시 자체가 갖고 있는 재원이 풍부하지 못하고 또 부채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한 현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교통 부분, 교통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주차 문제라든가 지금 광역 버스를 늘리려고 하고 BRT 버스를 증설하려고 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추진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택 문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또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교육 문제에 엄청 관심이 많은데 공교육 부분은 잘 확립이 되어 있지만 다양성을 맞춰가는 부분들
자녀의 어떤 그 창의성을 키워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전문성을 살려서 그런 자녀들의 교육이라든가 또 건강한 성장이라든가 또 다양한 어떤 창의력을 발산해보는 부분,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축제 부분은 여기 이제 그 물량이 딸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지는 제가 그 추후에 좀 더 제가 공약을 만들면서 구체적인 과제들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제가 말하는 출마 선언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저는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를 어떻게 상징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드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회 세종로 박순철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쪽에서 예비 후보님들하고 타 후보님들하고 만나기는 하고 또 협의를 한 게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얼굴은 맞고 인사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송하일 의원님도 어느 행사 가서 인사 나눴고, 이진배 또 우리 경제부 시장을 지내신 분들하고도 인사 나눴고, 조관식 후보는 가까이 자주 만나게 돼서 인사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당에서 정리하고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